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풍성해져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는 유튜버 겸 블로거 스테디84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는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회의적이었습니다. 이유는 비트코인 스스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뉴스를 봤을 것입니다. 불법적인 일을 하는 조직이나 어떤 팀에서, 그리고 개인이 이 세탁 목적으로 받는 게, 그리고 자금화하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달러나 원화로 현금화를 한다면 휴대성이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휴대폰으로 들고 있으면 어디서든 현금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사법당국에서도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52주 기준으로 8,470만 원이 올랐고요. 최저로 2,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3배 이상 올랐죠. 그렇다면 지금 8천만 원대인 비트코인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지금은 들어가기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명언 중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경언이 있습니다. 내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더라도 최고점에 들어갈 확률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단타로도 먹을 수 있다. 다만 1%라도 먹을 수 있다. 라는 뜻이죠. 반대로 떨어지는 칼날을 함부로 잡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달리는 말에 올라탔는데 그게 내 실력이냐 깝쳐서 사고 팔다가 어느 순간 고점에 물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고 수익 나고 또 팔고 수익 나고 또 팔고 수익 나고 해서 고점에 갇혀버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투자는 확률에 입각한 경험을 통해서 기존 투자자들이 절규할 때 들어가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존 투자자들이 한호에 차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주들이 쌍욕을 할 때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3천만 원대도 들어가지 않던 사람들이 8천만 원이 되니까 온갖 호재를 들먹이면서 들어간다 합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에는 호재밖에 없다. 라는 말을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죠. 옛날에 엔비디아 108달러 때와 엔비디아 800달러 때의 이 대중들과 시장, 투자자들의 마인드가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마인드는 그 종목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종목을 투자했을 때 비아냥이나 조롱을 했을 때 들어가자는 마인드입니다. 자, 유명한 분이시죠. 누굽니까?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분이 2018년 1월달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했죠. 그러니까 중개나 거래, 광고를 전부 금지한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가상화폐 폭락을 일으킨 주범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빗대어서 박상기의 난이라고 불렀습니다. 2018년 1월 달이고요. 이때 제가 알기로는 400만 원대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30% 떨어졌죠. 마이너스 30% 떨어졌는데도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꿈의 가격이죠. 꿈의 가격.
거의 6, 7배 올랐지 않습니까? 2018년 불과 6년 전입니다. 6년 전. 자, 이때가 박상기 난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991층이란 거는 4천만 원이 들어갔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팔아야 되나요? 반의 반토막이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 이미 입절했어요. 그러니까 991층이 땡땡아 말을 해주던가 니 혼자 말도 없이 뺄 거면 왜 단톡방을 만들었어? 라고 합니다. 수연 아빠란 분이 욕설 자제 좀 해주세요. 힘든 건 본인뿐만이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991층 분이 저 땡땡 지가 존버하자 해놓고 이분이 먼저 존버하자 해놓고는 먼저 팔고 나갔는가 봐요. 혼자 쳐 빼내 뭐뭐 같은 땡땡아. 그러니까 센트가 어린 놈은 말꼬락선이 땡땡 몇 살이야. 그러니까 땡땡 살이다. 이 땡땡아. 라면서 나가버립니다. 수연 아빠라는 사람이 어휴하고 센트 대빵이라는 사람이 땡땡 죽을라고 하니까 1020층 분이 이분은 7천만 원이 들어갔는가 보네요. 솔직히 혼자 뺀 건 너무하셨네. 언제라도 주시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영 아빠는 다시 올라갑니다라고 하죠. 758층에 흑우라는 분이 영차고 땡땡이고 저희가 다 뭐 같습니다. 758층입니다. 그러면 지금쯤 10배 이상 수익이 났죠. 10배 이상.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기존 투자자들이 차라리 이런 욕설이나 힘들다 라고 할 때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1000층, 990층, 758층이라고 보니까 비트코인 평단이죠. 어떻게 보면 400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시절입니다. 자, 1월 16일 날 우리 박상기의 난이 일으켰던 시기가 언제냐면 1월 12일쯤이죠. 1월 12일. 그러니까 1월달 초쯤입니다. 1월달 초쯤에 박상기 난이 일어나고 나서 1월 16일 날 마이너스 70%다. 세면대 깨버렸다.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역시 1월 16일이죠. 나스라고 차트 보고 빡쳐서 문짝을 부셨다. 문짝으로 보니까 화장실인가요? 화장실 문을 부순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5% 보고 모니터 개박살났다. 모니터 개박살났다. 빡쳐서 사무실 개박살을 냈다. 엄마의 돈으로 투자한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손실 고백했더니 김치통 집어 던졌다. 손절하고 떠난다. 1월 16일이죠. 억울하고 속상하다. 모니터 부순 거. 역시 1월 16일입니다. 건들지 마라. 다 죽인다. 마이너스 50%다. 손절 쳤다. 8천만 원 손해봤다는 거죠. 밥 먹다가 울컥해서 내 인생이 왜 그러냐 하면서 밥 먹다가 밥상을 들어 엎어버렸다. 왜 내 인생만 맨날 이런 거냐? 부들부들 떨리고 손도 떨림이 멈추지 않는다. 마이너스 45% 먹고 욕조 부쉈다. 근데 이제 샵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40% 보고 빡쳐서 책상 쳤더니 모니터가 밑으로 떨어졌다. 책상 한 5번 정도 친 것 같다. 그냥 친 게 아니라 진짜 엄청 쾅쾅 친 것 같죠? 자, 사도 되나요? 라고 올라옵니다. 1144명 단톡방이죠. 으아, 내 돈 내놔. 살려주세요. 업비트 삭제함.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CCTV 설치한 게 분명해. 왜? 나의 이 모든 걸 다 보고 있으니까. 나는 물타면 떨어지고 물타면 떨어진다. 무섭다. 다들 안 좋은 악재 글만 올라옵니다. 악재 글만. 박상기 난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은성수 난도 있습니다. 가상화폐 손 그었다. 자, 이분은 주식 투자한 적 없고 가상화폐 하면 안 된다 했죠. 우리 같은 틀딱들이 젊은 친구들을 인도해 줘야 된다라고 한 금융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이분은요, 부동산으로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으신 분입니다. 2021년 4월달에 이 얘기했죠. 그건 뭡니까? 은성수의 난입니다. 또 폭락했겠죠.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글은 무엇입니까? 비트코인 역대 최고치 돌파했다. 이제 시작이다. 빨리 타라. 8천만 원도 아직 싸다. 향후에 봤을 때는 좋은 호재거리가 있기 때문에 1억도 가고 2억도까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피터 린치 마젤란 펀드 아시죠? 그 전설적인 펀드 투자자인 이 메릴 린치의 피터 린치가 마젤란 펀드가 투자자 대다수가 손실이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좋다 할 때 들어갔죠. 그러면 되게 상단일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펀드라는 게 떨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최상단에 올라갔으면 혹은 내가 상승 기류에 탔을 때 보면 나중에 떨어지면 높은 가격에 살수록 마이너스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떨어질수록 겁이 나서 더 물타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팔고 나갔습니다. 손해를 봤죠. 그러니까 우연히 좋은 시기에 들어왔던 사람이나 아니면 비록 고점에 샀지만은 꾸준하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나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은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인도 한번 자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설사 8천만 원에 들어갔어도 2천만 원, 1천만 떨어지더라도 꾸준히 물타기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남들이 안 좋다 할 때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온갖 악재들이 있고요. 진짜 이제는 비트코인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런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때 혹은 재미가 없는 지루한 행보 선을 그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3천만 원 떨어졌는데 계속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를 가는 거 가두리 양식장을 할 때 그때지 않겠습니까? 저는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이 투자라는 거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는 데이터를 만들고 실패했을 때는 왜 그렇게 실패했는지에 대한 나의 반성과 복귀가 필요하다 봅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내가 장기 투자할 거면 물론 지금 8천만 원에 들어가도 됩니다. 꾸준하게 계속 물타기 하면 돼요. 거래소 24시간 보지 않고 일일비 하지 않고 내가 보면서 돈이 생길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 하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장에서 지금같이 이래 좋을 때가 아니라 안 좋은 말들이 나올 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부동산, 자동차, 면봉백, 면봉시계, 여행, 전자기기 제품들 등등 다들 싸게 사고 싶어 하죠. 싸게 사고 싶어 합니다. 할인 먹여가면서 카드 할인 먹여가면서 세일 기간 기다리면서 화장품도 그렇고요. 근데 사람들은 떨어지면 공포심에 사지를 못하면서 오르막 한이에 차서 지금 아니면 못 산다라고 합니다. 부동산 문재인 정권 시절 어땠습니까? 지금 아니면 비싸서 저도 못 산다. 지금 제일 쌀 때다. 라고 하면서 PTSD 걸렸던 사람들 사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엄청난 손해죠. 지금 가뜩이나 금리도 높아서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되며 대중심리, 군중심리에 휩쓰여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사 내가 엔비디아를 못 탔어. 내가 비트코인을 못 샀어. 근데 더 간다. 엔비디아가 1000비디아 가고 1000달러 가고 비트코인이 1억을 갔다. 그래서 내가 그때 8천만 원에도 못 샀어. 저 유튜버 블로그 말 듣고 못 샀어. 나 손해야. 손해가 아니지요. 왜? 형님들의 돈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일비 하거나 성급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먼 산을 바라보면서 여유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비트코인을 좋게 봅니다. 하지만 좋게 보는 것과 지금 주가가 좋은 거냐는 다른 문제인 거죠.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주가가 20만 원이었으면 좋은 주가인가요? 아니지요. 투자라는 거는 내가 저점 고점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감이나 직감, 내가 이때까지 느꼈던 경험들, 학습 효과, 뭐 데이터화, 뭐 검색기도 그렇고요. 뭐 차트도 그렇고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싸게 사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비싸게 파는 것이 저는 투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트코인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비트코인 악재가 껴서 남들이 안 들어간다 할 때 왜 지금 비트코인 사느냐, 지금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라는 말이 나올 때 그때 사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